제작진들이 작품 경력을 쫙 뽑잖아요. 그렇죠. 네. 역대 최고. 와. 네. 그냥 끝이 없어요. 이게 뭐 1년에 서너 작품은 기본이었던 거죠. 물론이죠. 네, 네. 네, 그때는 뭐 근데 대사도 뭐 조그만 거를 세 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한 권이 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 이제 좀 미혼이었을 때는 조금 괜찮은데 아기를 낳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할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애기 정말 키우면서. 힘들었어요. 네. 들쳐업고 우는 애를 이러면서 책은 또 외우고 막 저기 밖에 나가서 막 달 보고 해보고 뭐 이러면서도 하여튼 이거를 외워야지 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는 어떻게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작품을 주시는지 항상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잘하시니까 우리는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배우는 예, 그렇죠. 도마위에 있는 정말 그 예. 요리로 따지면 재료야, 요리 재료인 재료. 거죠. 예. 그런데 뽑히지 않으면은 맨날 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늘 감사하고.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막 이런 거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해요. 인간 정해선의 삶은 별로 없었어요. 없는 거. 또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시청률이 좀 높고 그러면 요즘에는 또 여행도 보내주죠. 그렇죠. 네. 제작사에서 여행도 보내주죠. 네, 그거 한 번도 못 갔어요. 다음 작품 하셔야 돼서. 네, 네. 바로 다음 연결돼서? 작품 때문에 그 가는 날 무슨 뭐 첫 촬영이 있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그걸 한 번도 못 누리고 지금까지도. 이야. 네. 이번 연극 끝나고 포상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 숱한 수백 편의 작품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저희가 예, 욕 많이 먹은 무슨 저기 아들과 딸. 후나미 후나미 엄마, 미나미. 후나미 엄마, 후나미 엄마, 후나미 엄마. 근데 장난 아니야. 저는 또 제일 첫 그 인기가 많았던 그거를 함으로써 영화에도 나갈 수 있었고 그랬던 KBS에서 한 1967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제3지대. 아, 제3지대. 구월서방 역할을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 캐릭터라든지 이게 그때 저 김동현 작가 선생님이 참 잘 써주시고 네 그게 이제 저기 협찬이라고 그래야 되나 후원사가 네, 후원사. 중앙정보부였어요. 네, 시절만 해도. 그 네, 그 시절에. 시절만 해도 방공 드라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혜택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북한에 공연도 갔는데 저는 못 갔어요. 저는 그때 방공 이제 드라마 뭐 있으니까. 방공 드라마의 주인공도 하고 위험하다 해서 거기 못 뽑혔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갓난이 하셨던 거 기억나요? 네. 그 아픈 며느리 대신해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 그거 시청률이 보면서.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83년도의 작품인데 그런 거 다 기억하시는 그거 기억하죠. 또 그걸로 또 상도 받으셨죠. 그걸로 큰 상을 받았어요. 대중문화예술 우수한 연기자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상을 받고.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시청자들 팬들이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어요. 여기서 수상 소감이 한번 나왔어요. 네, 네. 네, 네. 아유 겸손하셔서 그렇죠. 선생님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냥 다 네. 몰입해가지고 네. 막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 송선미 배우님의 마지막 이야기. 송선미님은요 바쁜 활동 중에도 연극 무대에 그렇게 꾸준히 서우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계속하고 계셨군요. 저는 연기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네, 그런 연기를 잘하고 싶다. 내가 이 인물을 정말 잘 표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답이 이렇게 딱 있으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답이 없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게 저에게는 되게 매력적이고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그게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는 한 번 집중해서 최고의 장면을 뽑아내면 되지만 연극은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거고 연습도 막 석 달, 넉 달씩 하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연기가 느는 게 느껴져요? 네, 느는 것도 느껴지고 는다기보다는 그 인물을 내가 어느 정도 표현을 하는 걸까라고 했을 때 반복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의미가 어제 내가 연기할 때는 이 의미를 그냥 지나쳤는데 내가 오늘 연기할 때 이 의미가 이 의미였구나라고 깨달음이 달라지고. 네, 하나씩 할수록 얻어지니까 그게 연극의 매력인가 봐요. 네, 네. 매력이죠. 네. 그러니까 마치 연극 한 편 하고 나면 학교 하나 졸업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네요. 글쎄요, 학교 졸업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점점 제가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 즐거움이에요. 연기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네.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막 요거 다시 한번 방금 한 거 다시 한번. 유럽 귀엽다, 귀여워. 이런 거 있어. 소녀 같아 아직도.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또 우리 또 두 분이 네. 어떻게 보면 연기의 외길을 또 걸어오셨잖아요. 근데 두 분이 그 연극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보니까 연극한 지가 한 몇 년 됐네요. 네, 그래서 두 분을 보면서 다시 이 몸속에 있던 그 연기의 불꽃이 확 타오르는 게 저도 연기하고 싶습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돌발 퀴즈 나갑니다. 현재 배우 정혜선 씨와 송선미 씨는 연극 분홍 립스틱을 준비 중인데요. 연극 속 두 분은 과연 어떤 사이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자, 1번 자매 사이, 자, 2번 고부 사이, 3번 이웃 사촌 사이, 4번 왼수 사이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티벗 퀴즈창과 ARS에 정답을 올려주십시오. 자매 사이인가? 4월부터 시작하는 쉽다. 새로운 연극 분홍 립스틱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역할로 출연하시는 우리 정혜선 배우 또 송선미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우리말로 다 풀어주셨네. 아니 실제로 이제 앞에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인생을 엿볼 수 있었는데 사실 파도 없는 인생 없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으셨겠어요. 맞아요. 네,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짐작하실 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큰 고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 정혜선 선생님은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한번 겪으셨다고. 네네. 네. 네. 그게 생각보다 큰 규모였다면서요. 글쎄 그런 거는 사실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나는 그때 젊었는데도 30대였거든요. 31살 요때.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20대서부터 이제 네. 뭐 빚쟁이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제가 일하면서 갚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텔레비전 일만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일도 아니야. 근데 이제 외부 일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지방에 무슨 술집 같은 데 가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그런 거 하면서 아이고. 네. 그런 아무거나 닥치는데도 공간 일마다 다 하고 하셨구나. 그 고비를 그럼요, 넘기려고 그럼요. 애쓰셨군요. 그렇게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참 나는 값진 인생을 살았는데 아유 근데 생각해 보면 자식들도 있는데 자식들 키우면서 키우면서 그렇게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특히 혼자 세 자녀 키우기 쉽지 않으셨죠. 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저는 정말 너무 보석 같아요. 네. 아유. 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런 프로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어. 너무 고생을 안 시켜서 근데 어머님들 선생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그런 고통을 또 젊은이들이 겪고 있어요. 네. 세대가 달라서 네. 그때 어르신들이 겪었던 고민과 고통과 또 다른 고민과 고통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도 나 살아야겠다라는 그 의지로 여기까지 극복해서 오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도움도 그러면요. 주셨죠?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해서 되는 게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못해 아무것도. 예, 그쵸, 막 근데 그 캐스팅 해주는 네, 제작 정말 거고. 너무 많은 프로듀서나 작가님이 막 배역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사정을 알고 또 이렇게 알고 배려해 주시는 것도.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또 젊은 사람들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옆에 계신 송선미 씨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옛날 얘기인데 저희가 또 네. 이렇게 불쑥 꺼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진짜 꽤 됐죠. 죄송하세요? 네. 아유, 진짜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벌써 한 7, 8년 된 걸로 네, 기억하는데 네, 네. 이제 남편께서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하셔서 네, 네. 얼마나 그때 놀라셨을까 힘들기도 하고 네. 상상도 못할 그 시절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애도의 기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그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지나갈 거를 다 충분히 느끼면서. 그럴 그래서 수 있게 한 네, 이유. 그 기간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부정하기도 부정하고, 그다음에 뭐 분노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그 포기하는 기간 심정이 포기하고,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결국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전 충분히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한 2, 3년 동안은 저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인지를 하는데 실제로 저의 마음에는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한 3년 정도를 같은 꿈을 계속해서 꿨는데 꿈에서 계속 오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났다 하면 또 헤어지고 만났다 하면 헤어지고 그 기간을 계속 잘 보냈었고 다행히 제가 저희 딸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건강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아이가 네. 또 힘이 많이 됐겠어요. 그렇지. 의지가. 네. 제가 살아가는 큰 그 근원이 되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도 걱정도 해주시고 네. 힘내세요 이런 말도 해주셔서 그 기간을 잘 이겨냈는데 내가 또 이거를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이고.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다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도 이제 나갔던 이유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다 힘들고 슬프게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선택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딸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빈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 딸에게 아버지가 떠났다라는 걸 설명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줬고 왜냐하면 그걸 숨길 때가 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 나이에 맞게 충분히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저를 알아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동화 쓰기, 네, 동화 에세이 그 책을 썼고 그리고 그 책에 그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네, 제가 뭐 설명해 이게 엄마 얘기야 이렇게 말은 한 적은 없지만 아이도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 아빠가 달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랬죠.